안녕하세요. 2025년 3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마늘 이야기 잠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이제 웃거름을 난지형 같은 경우는 3월 말까지 파종이 좀 빠르니까요. 그리고 한지형 의성마늘이라든지 한지형 같은 경우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4월 한 중순까지 이제 웃거름을 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늘 이야기를 하죠. 벌마늘이 생기니까 늦게까지 비료를 주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그 벌마늘, 우리가 벌장이라는 말도 하고 하죠. 벌마늘, 진짜 좋은 말은 아닙니다. 어떤 그 벌마늘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생길까? 대책은 없을까? 이렇게 3월, 4월 달에 해야 될 건 뭘까? 이런 이야기, 주의해야 될 거, 이런 이야기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텃밭입니다. 분명히 텃밭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대농은 아니고요. 이렇게 자가소비용으로 마늘, 그리고 이렇게 마늘, 그리고 양파, 쪽파, 이런 거, 삼동파도 있고 대파도 있고, 저는 이런 백화과작물을 좋아합니다. 부추, 달래 이런 거 다 있습니다. 두매부추도 있고요. 삼부추,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여튼 백화과작물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마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제 마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벌마늘. 자, 벌마늘이 뭐냐? 그것도 무슨 아셔야 돼요. 벌마늘은 예를 들어서 이제 마늘은 백화과작물입니다. 백화과작물은 이게 여름철 고온기 때문에 휴면을 합니다. 휴면을 하는데 그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그 여름철에는 마늘의 그 종구가 이렇게 손가락 한 마디만, 그 종구가 6종 마늘이니 8종 마늘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는데 홍산마늘, 요건 참고로 홍산마늘입니다. 홍산마늘은 한 7쪽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평균 7에서 8쪽. 이렇게 요런 그 마늘들이 한번 종구가 형성이 돼 가지고 이제 그 우리가 먹기 좋은 식용 단계까지 가면 더 이상 성장을 안 하고 휴면했다가 이제 가을에 파종할 때 그때 다시 싹이 올라와야 되는데, 문제는 성장 중에 싹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싹이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요 위에 주화가, 즉 마늘종이 생겨가지고 주화가 생겨야 되는데 마늘종이 아주 약하게 올라오거나 안 올라오거나, 그러다가 이게 새순이 막 올라옵니다. 새순이. 그게 뭔가 하면 이 뿌리 속에 있는 그 종구가 거기서 다시 싹이 올라가지고 발화가 된 거예요. 이 발화가 됐다는 건 뭐냐, 즉 생식 생장으로 전환되어야 될 시기에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영양생장, 즉 잎이 성장하는 그 영양생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뭐야, 마늘은 한 번 뿌리가 형성되면 위에 있던 여름 휴면기를 거쳐서 가을에 싹이 나야 되는데, 여름 휴면기 되기 전에, 즉 수확도 하기 전에 싹이 난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인은 뭐냐? 첫째, 이 조생종 같은 경우는 보통 한 9월 한 중순, 9월 하순쯤 보통 이제 파종을 하잖아요. 그런데 빨리 파종을 한 경우 9월 초순에, 그런 빨리 파종한 만큼 어떻게 되느냐, 밑에 뿌리가 빨리 형성돼야 흔히 하는 말로 어른이 먼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른이, 우리가 원하는 수확 시기 즈음에서 어른이 돼야 되는데, 완전히 성숙돼 어른이 돼야 되는데, 그 전에 어른이 되다 보니까 또 걸음발이 좋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더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2차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싹이 올라오지 않아야 될 곳에 싹이 다시 올라옴으로 해가지고 벌마늘이 되는 겁니다. 벌마늘이 먹을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못 먹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장성이라든지 문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벌마늘 파종 시기, 즉 너무 빨리 한 경우도 문제가 된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우리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게 뭐냐, 환경입니다. 제주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지역은 지금 온난화 때문에 특히 2월에 날씨가 따뜻하면서, 지난해는 특히 더 심했죠. 지난해는 2월달이 대단히 따뜻했습니다. 금년도는 2월달에 꽃샘추위가 있어가지고 지난해보다는 아무래도 환경적인 영향은 덜 받을 것 같아요. 지난해는 원캉 2월달에 그 따뜻해가지고 그 벌마늘 비율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더 높았고요. 금년도는 2월, 특히 3월 초에도 영하권이 있었잖아요. 특히 2월 달에 막 얼음이 얼 정도로 막 이렇게 추워가지고 그나마 마늘의 성장이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저도 지금 마늘의 성장이 좀 빠른 것 같기도 합니다. 좀 이러면 은근히 걱정돼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빨리 어른이 돼도 좋은 게 아니거든요. 시기 맞춰가지고 이제 인편이 분할되고 그럴 시기에는 그 시기에 맞춰서 이게 어른이 돼야 되는데, 너무 빨리 어른이 돼도 좋은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료 주는 것도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특히 한지형 같은 경우
그는 4월 중순까지 주셔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4월 중순 전에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난지형 일찍 파종한 거는 3월 말, 조금 이제 생육에 따라 지역에 따라서 좀 생육이 좀 약하다면 4월 초까지는 줄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3월 말까지 끝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양 생장과 생식 생장의 전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발안서가 깨지면요 2차 성장을 하거든요. 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수도 사과도 도장지가 한 번 성장해야 되지 2차 3차 성장하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요 마늘도 비려주는 시기를 가급적이면 맞춰 달라. 이 한지형 같은 경우는 4월 중순 이후에 하게 되면 벌마늘이 생긴다는 이유가 그래서 벌마늘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물 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마늘은 물 주기를 하면요 성장세가 확실히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은 잘 크네 이래가지고 너무 자주 준다? 그건 비추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물 주는 거는 땅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이게 그 질땅이냐 모래땅이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물 주는 게 좀 차이가 나는데 주 1회 내지 2회 정도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질땅 같은 경우는 주 1회 정도만 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약간 모래차먹 같으면 주 한 2회 정도 주면 되겠고 또 물 주는 양에 따라 가지고 푹 줬느냐 덜 줬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니까 그 흙 상태에 따라서 물 주기 양은 그렇게 조정을 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뭐가 또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또 저희가 그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지난해 보니까 아이고 풀이 자꾸 나네. 벌마늘을 약으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라는 그 질문이 있었어요. 약으로는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세력이 즉 질소질이 너무 강한 경우에 그러니까 비료 욕심을 많이 내셔도 안 돼요. 밑거름을 적당히 하셔야 되는데 질소질을 너무 과하겠다. 그리고 웃거름에도 질소질 욕심을 좀 냈다. 그래서 남들 보기에는 야, 내 거 마늘 멋지 이빨이 새파랗게 하지만은 결국은 나중 가면은 그런 벌마늘이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좀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인상가리 제품이 뭐 보리오라든지 그런 비슷한 그런 제품들 옆면시비에서 조금은 억제시킬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런 빨이 너무 좋아서 힘이 좋은 거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료주는 거는 가급적이면 부족한 듯. 부족하면 더 주면 되잖아요. 넘치면 뺄 방법이 없습니다. 부족한 듯 그렇게 빌어주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토양지기 문제 예를 들어서 금방 내 점질토 사지토 이야기했는데요. 이 모래땅인 경우에 의외로 저게 더 많답니다. 벌마늘이요. 그리고 이제 봄에 장마가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도 벌마늘이 생길 우려가 높답니다. 그러니까 물주기를 하더라도 금방 되겠듯이 주 1회 내지 2회 물에 땅의 상태를 봐서 그렇게 주셔야 되지 매일같이 물을 줘버리면요 마늘은 진짜 싱싱하고 이쁘게 크는 것 같은데 나중에 벌마늘이 될 수 있다. 왜? 2차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비닐 같은 경우도 이게 저는 이제 흑색 비닐을 썼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흑색하고 흰색 가운데인 청색 비닐 쓰는 농가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직도 흰색 비닐 쓰시는 곳도 많아요. 흰색 비닐은 이제 이렇게 지온이 올라갈 때쯤에는 가운데 이 고랑에 저는 이 텃밭이라서 좀 이렇게 좁게 했는데요. 가운데 고랑에 이제 여기에 갈리기 배통이 돼가지고 흙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비닐에 흙을 덮어주는 방법을 해서 지온을 낮추든지 아니면 4월, 5월 지온이 올라간다. 그러면 비닐을 걷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걸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영양생장과 생식생장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영양생장, 생식생장 이런 경우도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마늘은 보면 이제 마늘종이 올라오잖아요. 마늘종이 올라온다는 것은 이제 영양적 잎이 자라고 자람새가 좋다가 이제 나는 후대를 번식하겠다는 종족 보존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마늘종이 올라오자마자 마늘종 이거 참 따야 되는 거지. 그럼 나는 마늘종 안 먹을 거야. 하고 미리 일찍 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얘는 자기 나름대로 이제 영장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후대를 위한 그런 생식생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마늘종을 올리는데 너무 빨리 따게 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 종구가 빨리 형성돼가지고 어리를 했는 것 같으면 이게 뭐지 하고 새롭게 마늘종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새로 싹을 만듭니다. 우리가 보면요 꽃을 피우기 위해서 새롭게 새순이 움돋듯이 나무도 새순이 움돋으면서 꽃이 나오잖아요. 즉 후대를 번식하겠다는 그런 종족
보존의 법칙입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서 하는 게. 그래서 너무 빨리 따지 말고 마늘종이 어느 정도 올라가지고 우리가 먹기 좋을 정도 됐을 때 그때 따든지 아니면 조금 늦더라도 그때 나중에 잘라주셔야 되지. 너무 빨리 마늘종 그 주화의 대가리만 나왔다고 해서 바로 잘라준다. 그런 경우에도 벌마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마늘종 너무 빨리 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영양 생장과 생식 생장의 그 밸런스가 깨지질 않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난 다음에 자른 경우에는 이게 뭐지? 이제 그러면 마늘은 후대를 번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마늘종 주화로 번식하고 아니면 스스로 자기가 분열되는 그 6족이나 7족, 8족 마늘, 그 마늘 종구로 번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잎에 있는 이런 그 영양 물질이 생식 생장할 수 있는 곳이 뭐냐? 밑에 주화입니다. 마늘입니다. 마늘. 그래 마늘을 더 실하게 만드는 게 이제 그거거든. 그렇게 너무 마늘종은 빨리 따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그거 좀 신경 써 주셔야 되고요. 이제 3, 4월 달에 이제 마늘 관리해야 될 거는요. 마늘은 기본적으로 녹병입니다. 병을 좀 잡아주기 위해서 그 약을 좀 쳐주시고, 그리고 적당한 물주기 해가지고 이렇게 끝이 마르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요거는 겨울에 마른 거고요. 동해를 받아가지고 요거는 이제 새롭게 오르는 거잖아요. 요 끝이 마르면 칼슘 결핍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칼슘 결핍이 오지 않도록 주 1회 내지 2회 정도 물을 주시가지고 이제 그 뿌리가 칼슘을 같이 좀 뽑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는 석회를 좀 적게 했다. 그러면 이제 웃거름으로 아직 3월 말 안 됐잖아요. 할 때 질소하고 칼이 거기다가 칼슘이 포함된 그런 앵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니칼슘이나 유니칼메스라는 여러 가지 옷이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로 웃고 좀 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난 칼슘이 부족하다 싶으면 연면시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연면시비는 칼슘, 붕소, 마그네슘 이렇게 요즘 같이 섞여 있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칼붕마 이런 거요. 그런 거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파종 시기하게 있잖아요. 난지형 같은 경우는 우회등한에 9월 중순 이후 해야 되는데 금년도는 아마 벌마늘이 좀 적게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가을에 엄청나게 추웠어요. 참 더웠어요. 지난해 9월 17일 날 추석 때도 기억날 겁니다. 폭염 때문에 우리가 에어컨을 틀어가지고 지난해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2023년도 가을보다는 2024년 가을에 파종 시기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난해보다는 금년도에는 벌마늘이 좀 적지 않겠나. 왜? 파종 시기도 늦었고, 그리고 파종할 때 주의해야 될 거는요, 이게 진흥청이나 이런 데 교육 자료를 보면요, 마늘을 심을 때 마늘 종구를 7g 이하로 심으셔야 되지 너무 굵은 걸로 심지 말아라. 너무 굵은 거는 식용을 하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요거는 홍산 마늘이고요. 요거는 코끼리 마늘입니다. 코끼리 마늘 이렇게 지금 이제 쏙이 막 올라오고 있고요. 이런 건 지난해 겨울에 월동하면서 마른 거고요. 쏙잎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끼리 마늘. 저는 코끼리 마늘은 꽃을 보기 위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원래 꽃을 키우면 마늘 통이 한 3분의 1 사이즈밖에 안 커요. 그리고 이쪽 일부는 코끼리 마늘이고, 그리고 이쪽 일부는 또 다릅니다. 품종도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면 저는 자가 소빙으로 제가 먹고 싶은 거 키우고 또 키워보고 싶은 그런 거를 실험적으로 키우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있으면 그래 질문하시고요. 전 다시 또 이렇게 물을 한번 오늘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3일 전에 물주기 한번 했는데 물주기 하고 나니까요 벌써 자람새가 좀 다릅니다. 그래도 오늘 좀 한 번 더 살짝 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쯤 비가 온다고 하니까 오늘은 많이는 주지 않겠습니다. 봄에 비가 자주 온다. 그러면 비가 왔으면 그것도 물주기 한 겁니다. 그래서 비 온 양에 따라 가지고 비가 충분히 왔다. 그러면 그때는 물주기 하시면 안 됩니다. 비도 왔는데 또 매일같이 물을 준다. 그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양파는 지금 물주기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물주기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옆에 대농 지금 양파 물 준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저께 여기 지금 물이 좀 빠진 상태입니다. 이게 흙고랑을 통해서 이렇게 물을 한강같이 됐습니다. 그러면 섬에 들어가거든요. 이 비닐 속으로 섬에 들어가 가지고 물이 충분히 먹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물이 마르겠죠. 요 시기는 물이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양파 필히 물주기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